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6년 2월 4일 이민멘토의 주식 레벨업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시청 전에요.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꼭 부탁드리길 바라겠습니다. 시장은 일단 월요일날 공포가 나왔고요. 그 다음에 화요일 폭등, 그 다음에 오늘도 역시나 시장이 오전에 좀 밀렸다가 다시 한번 상승해주는 굉장히 좀 강한 시장이 나오고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일단은 레벨업을 시작에 앞서서 제가 월요일날 시장이 좀 조정이 나온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고, 거기에 따라서 2월달 시장은 조정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으니까 일단은 수익난 부분은 현금 비중을 좀 늘리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말을 드리자마자 일단 화요일날 예상치 못한 반등이 나왔고요. 어찌됐던 간에 제가 월요일날 시장을 좀 하방으로 봐서 저 때문에 이렇게 조금 시장에 좀 손해를 보신 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에게는 다시 한번 제가 좀 틀려서 시장을 좀 잘못 봐서 틀려서 잘못된 뷰를 드리는 바람에 좀 손해를 보셨다면 좀 죄송하다는 말씀 다시 한번 전달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좀 이어가자면요. 그만큼 시장 자체는 변동성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예측하기가 좀 쉽지 않다라는 거를 이번에 다시 느꼈고요. 지수 자체가 하방으로 쉽사리 예측을 드리면 말에 좀 무게감을 좀 느껴야겠다라는 거를 다시 한번 느꼈으니까요. 많은 분들이 좀 피해는 없으셨으면 좋겠고, 조금 더 시장을 예리하게 좀 잘 보는 그런 기회로 삼아 보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거래소 내에 상장 폐지 심사팀이라는 게 신설이 된다라고 합니다. 이게 필요했어요. 제가 어제 이제 레벨업을 녹화를 하면서 말씀드렸던 건 코스닥을 키운다라고 할 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현재 유령 기업이라든지 실적이 안 나오는데 그냥 상장만 돼 있는 기업들이 너무 많다. 그리고 지주회사를 두고 너무나 문어발식으로 상장되어 있는 게 많다. 그래서 일단은 코스닥을 3,000포인트로 올리는 건 좋은데 지금은 상장 폐지를 많이 해야 되는 기업들이 정말 많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제가 이거는 기업명을 말씀을 드릴 수가 없는 게 실제로 그 기업을 소유하고 계신 분들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제가 언급은 안 드리지만 어찌됐든 간에 거래소에서 상장 폐지를 담당하는 심사팀이 생긴다는 건 굉장히 좋은 소식입니다. 그래서 시장이 정상화가 될 만한 가능성이 있구나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현재 비투가 30조라고 제가 경고 사인을 드리는 게 아니라 참 시장이 5,000포인트를 넘고 코스닥도 1,000포인트를 넘게 가다 보니까 증권사도 대출을 못 해줍니다. 그러니까 증권사도 이제 리스크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대출을 더 이상 해줄 수가 있는 상황이 아니래요. 그만큼 지금 시장은 5,000포인트를 넘어서 굉장히 과열이 돼 있다라는 건 맞아요. 그래서 위로 올라갈 때도 5% 올라가고 밑으로 떨어질 때도 5% 올라가는 정말로 조정도 심한 장이고 조정도 하루 만에 막 메꿔버리는 그런 굉장히 강력한 시장인데 보시면 증권사 그러니까 뭐 메인 증권사인 뭐 키움이라든지 아니면 뭐 KB증권 뭐 이런 데는 아직도 이제 대출을 해주긴 해줍니다만 조금 뭐 신용증권이라든지 부국증권 약간은 좀 중소형 업체들 있잖아요. 그 업체들은 대출도 못 해준대요. 그래서 비투도 30조가 넘었고 아까 증시 예탁금을 보니까 113조까지 늘어난 걸로 봤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장은 조정이 나오더라도 예수금이 그러니까 증시 대기자금이 빵빵하게 들어가 있기 때문에 쉽사리 조정은 나올지언정 시장이 꺾이지는 않을 거다. 그러니까 저도 이제 월요일 날을 다시 복귀를 하면 물론 여러분들께 제가 매도를 어느 정도에서 수익 실현하라는 말을 드렸던 건 맞아요. 근데 전체적으로 시장이 밑으로 꺾여서 내려갈 거다라는 의미보다는 조정이 나올 수 있으니까 조금은 속도 조절을 하셔라 라고 얘기 드렸는데 결국엔 뭐 그날 4조 5천억 원 개인 투자자들이 매수를 한 분들이 어떻게 보면 더 실력이 있었던 거죠. 개인 투자자들의 스마트 머니를 저도 인정을 해야 된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실질적으로 좀 도망을 갔던 사람으로서 그래도 틀린 건 틀렸다라고 얘기를 드려야 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꼭 짚고 넘어가고 싶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삼성전자가 또 급등이 나오면서, 급등은 아니지만 어제 이제 11% 올라갔고, 어제 제가 말씀드렸죠. 11% 올라갔고 시가총액도 1000조를 돌파했다. 요거는 좀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시가총액을 1000억을 돌파했다라는 의미보다는 삼성전자가 이제는 글로벌 기업들, 상장되어 있는 글로벌 기업들 중에서도 시가총액이 1000조가 넘는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고, 1년 사이에 영업이익입니다. 매출이 아니라 영업이익이 100조가 넘는다라는 건 그만큼 삼성전자가 이제는 우리도 좀 어깨를 좀 필 수 있다. 예, 국뽕 좀 들어가도 괜찮다 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정말 박수 쳐주고 싶고요. 저는 삼성전자 주주도 아니고 삼성전자에 대해서 단 한 주도 갖고 있지는 않지만, 삼성전자가 이런 식으로 시가총액 1000조를 돌파하고 거기에 따라서 SK하이닉스도 2등주로, 2등 대장주로 600조, 700조, 얘도 1000조까지 넘어간다면 우리나라 시장은 더 이상 저평가 시장이 아니라 외국인도 들어오고 싶어하는 시장으로 여겨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 중심에는 여전히 메모리 반도체가 있다. 물론 오늘 시장은 코스피가 양봉이고 코스닥은 살짝은 좀 무리가 있습니다만, 그래도 시장의 중심은 계속해서 반도체로 포트를 짜셔야 된다라고 얘기 드렸던 건 바로 이런 부분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조금 축하할 일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서 삼성전자 시가총액 얘기를 드렸고요.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거는 이제 비트코인이 15개월 만에 최저치가 나왔어요. 제가 비트코인 시세를 이 레벨업 시간에 생각보다 좀 잘 찝어 드리거든요. 그만큼 그때 당시에 비트코인이 이제 꺾이면 시장도 같이 꺾이는 그런 흐름이었는데, 지금은 비트코인이 72,000달러까지 떨어졌습니다. 우리가 비트코인을 항상 트래킹할 때 10만 달러가 깨졌습니다. 9만 달러 깨졌네요. 막 이런 얘기를 했는데, 어느덧 비트코인도 지금 7만 달러까지도 위협을 주고 있어요. 이게 어느 정도 의미가 있냐면, 비트코인에서 지금 자금들이 깨져가지고 나온 자금들이 증권시장으로 옮겨가고 있는 것 같아요. 예전에 비트코인 10만 달러 넘어가고 할 때 오히려 주식시장이 안 좋았거든요. 왜냐면 주식시장에 있는 자금들이 비트코인으로 다 갔으니까. 지금은 반대로 보셔야 돼요. 비트코인이 깨지다 보니까, 재미가 없다 보니까 증권시장으로 그 돈까지도 다 오다 보니까 계속해서 증시는 상승 랠리를 이어갈 가능성이 높다. 그렇지만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건요,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무조건 지금은, 저는 그 월요일날 의견은 똑같아요. 현금 비중을 20%는 가져가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예. 언제, 당장 내일, 당장 금요일 조정이 깊게 나와도 이상하지 않은 시장이다. 그러니까 많이 올라간 거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급하게 올라왔기 때문에 2월달은 조정을 받아주는 게 정말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2월달에 조정을 받아줘야 3월도 좋고 4월도 좋습니다. 저는 상반기까지는 시장을 좋게 보는 입장이기 때문에 2월 달에 조정이 좀 나와줘야 된다는 의견은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고요. 그 다음에 오늘 강세협정과 약세협정 보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시장이 좀 좋았기 때문에 강세협정을 좀 보는데 좀 특이한 것만 좀 적어왔습니다. 오랜만이에요. 태양광. 저는 어제 제가 이제 팍스경제TV에서 종목 상담을 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신재생에너지에 대해서 그렇게 긍정적으로 보진 않았지만, 그래도 태양광과 풍력을 보자면 풍력보다는 태양광이 낫다라고 얘기를 드렸어요. 근데 오늘 이제 하나큐셀이 LG엔솔과 패널에 대해서 공급 계약이 나오면서 OCI홀딩스, 하나솔루션 이런 종목들이 20% 이상 폭등을 했는데, 추가적으로 상승이 나올 것인가에 대해서는 조금 물음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메인 섹터가 아닌 거예요. 지금은 돈을 만들어내는 섹터는 아니기 때문에, 태양광은 만약에 물려 계신 분들은 비중을 어느 정도 좀 축소하면서 수익 실현을 해보시는 것도 저는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태양광, 오랜만에 태양광이라는 글자를 타절치면서 야, 태양광 너무 오랜만인데 이런 생각을 했고요. 그 다음에 재개발 이슈가 계속 나오고 있죠. 성수동. 예. 오늘 하림지주도 상한가 갔고, 삼표시멘트는 3일 내내 연속으로 상한가가 가고 있는데, 요거는 좀 대응하기는 좀 어려우실 거예요. 예전 동양고속, 천일고속 이런 것까지 올라갔는데, 다시 한번 서울 쪽에 재개발 이슈가 불어오면서 전체적으로 부동산 관련된 종목들이 좀 올라가는데, 따라가기는 좀 쉽지 않으실 거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오전부터 원전 쪽이 좋았습니다. 미국과의 원전 얘기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원전이 가면 뭐가 간다 그랬죠? 전력 설비, 전선까지도 같이 올라가고 있다. 저는 이 섹터는 굉장히 좋게 봅니다. 그러니까 오늘 위에 두 개 섹터는 제가 그렇게 뭐 긍정적으로 보는 섹터는 아니고요. 올라갔지만 밑에 섹터는 계속해서 싸질 때마다 모아가도 괜찮은 섹터다. 보시면 될 것 같고, 약세 업종은 인터넷 쪽이 요즘에 좀 약간 불편해요. 네이버, 카카오가 둘 다 좀 좋지 않은데 오히려 좀 계속 모아갈 기회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인터넷 쪽에 대해서는 전 여전히 긍정적인 뷰를 계속해서 드리고 있고, 오히려 가격이 싸지면 기회다라는 의견 역시나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고요. 제약바이오는 아마 이제 전일 노보노디스크 같은 경우가 이제 조금 폭락이 나오다 보니까 오늘도 오전에 살짝 좋다가 좀 눌려주거든요. 전체적으로 코스피보단 코스닥이 좀 오늘 약간은 약한 흐름인데, 제약바이오도 괜찮다, 많이 떨어졌다 보시면 되고, 게임을 제가 오랜만에 약세 업종에 넣은 이유가 뭐냐면, 이게 게임 업종이 보다 보니까 AI의 수혜주가 아니고 AI의 피해주더라고요. 어제 어떤 영상을 보고 어떤 기사를 읽었는데, 이제는 AI 프로그램에 중세시대에 뭐 칼을 든 기사를 만들어줘, 이런 식으로 입력을 하면 그 게임 자체를 만들어주는 그런 프로그램까지 AI가 만들어주기 때문에, 게임 업체들에 그렇게 되면 조금은 좀 피해지 않을까라고 하면서 전체적으로 좀 크래프톤이라든지 NC소프트 이런 종목들이 좀 약세를 보여줬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장은 일단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역시나 좀 강하다라는 흐름이 좀 나타나고 있고요. 역시나 그 중심에는 유동성이라고 하는 돈의 힘으로 시장은 계속해서 올라가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저는 여기서 마무리 짓고요. 끝으로 여러분들 항상 저에게 힘이 되는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람 설정은 많은 힘이 되고 있습니다. 저는 내일 다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